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6.25 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 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황해도 해주군 취하장터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옥고를 치른 신홍윤 선생을 비롯해 9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민관협력 주거 개선 사업인 아너하우스가 완료돼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6.25 전쟁 기념 상호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앞으로 참전용사 및 유가족의 복지 지원과 문화 지원, 후손 교류와 참전용사 단체 활동 등에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 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제달군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황해도 해주군 취하장터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옥고를 치른 신홍윤 선생을 비롯해 9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올해 95명의 포상자 중 건국훈장은 31명, 건국포장은 6명, 대통령 표창은 58명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순국 선열의 날까지 총 18,664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민관협력 주거 개선 사업인 아너하우스가 완료돼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는 지난 2023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3억 원을 들여 독립유공자 후손 1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 군인 등 총 63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1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참전국 정상들이 잇따라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등은 유엔 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호주는 17,000여 명, 뉴질랜드는 3,700여 명이 참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복근무자 50인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하는 마이 히어로 북을 제작해 온 오프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마이 히어로 북은 평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 함께할 수 없었던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재구성하고 제복근무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온라인에서 공개됐던 대표책 5권은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배포됩니다. 배감 박은식 선생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96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지난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인사, 광주 소재 학생 독립운동 참가학교 후배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PR 대상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 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고유 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 제작해 사용했으며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계기로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여 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이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 유족이 26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1일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부산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4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유엔 참전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으며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80년 도약을 알리는 피날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빛나라 대한민국 CU 2105 행사는 세종시의 대표적 보훈 상징 공간인 국가보훈광장에서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보훈 법령을 등록 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형태의 보훈 법령 서비스가 제작됐습니다.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 대상에서부터 등록 방법, 보상금과 혜택 지원까지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6회 순국소녀의 날 기념식이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중정연못에서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빛낼 이 너와 나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육군사관학교생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이 지난 11월 17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국가보훈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선발된 33명의 젊은 공직자로 앞으로 정책기획과 보훈문화 행사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보훈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32년부터 45년까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제1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검거색인부와 검거임명부를 발굴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사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국가보훈부는 일본 지역에서 활동한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됩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국공립 20건과 자연휴양림,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이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보훈문화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병진대회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보훈문화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 센터나 문화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광복 후인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로 환국하는 모습을 유족들이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재현 행사는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C-47 수송기를 타고 환국했던 김포공항에서 진행됐으며 임시정부 요인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광복회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한일 관계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 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총 4권 완질로 완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모범 제복근무자 282명과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확산 기여자 6명 등 288명으로 포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제복기관 관계자, 제복근무자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후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지금까지 2025년 1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